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양생물 연구에 대해 들어보려 오늘 본격 인터뷰를 나선 자원관의 마스코트! 저는 누구일까요? CQ 박사입니다. 맞습니다. CQ 박사입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바다에서 찾은 간 건강의 비밀, 그것을 파헤치려고 왔는데, 자, 먼저 박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재개발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승현 전임연구원입니다. 정승현 하니까 정승, 뭔가 황희정승처럼 똑똑함이 느껴지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연구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이번 연구는 제가 입사하면서부터 낙지에 대한 유전체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그러면서부터 낙지 유전체를 해독하고 나서 해독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활용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낙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낙지의 그 생리 현상을 연구하면서 보다 보니까 혈액 내에 철보다 구리가 굉장히 많은 함량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생물은 구리의 대사 능력이 발달되어 있겠다라는 그런 데이터와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낙지에 철보다 구리가 많다. 그래서 낙지가 뭐 구리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낙지 같은 경우는 구리로 산소를 운반하는데 이용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를 이용하고 구리를 이용해서 대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 구리의 대사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분리해서 이 물질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인체에 어떠한 연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박사님, 이 낙지랑 문어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문어도 왠지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왜 하필 낙지였을까요? 낙지 같은 경우는 국내 고유종이고 유전체 해독한 종이기 때문에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낙지라는 종을 선택했고요. 문어도 물론 철보다 구리가 많습니다. 문어가 갖고 있는 구리 대사 능력보다는 낙지의 능력이 좀 더 우수한 걸로 확인되어 제가 낙지라는 종을 선택하였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국내에서만 낙지가 서식하나요? 국내뿐만 아니라 남미 같은 경우 일부 칠레 지역에서도 서식하게 되는데요. 저희 유전체 해독은 처음이어서 저희가 낙지라는 종으로 선택했고 특이한 생리 현상이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해양생물 유래 펩타이드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하던데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려운 느낌이 들거든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생소할 텐데요. 펩타이드라는 용어 자체는 그리스어에서 기원됐어요. 그래서 펩토스라는 어원인데 그리스어로 이제 소화하다, 즉 분해하다라는 의미거든요. 해양 생물이 갖고 있는 단백질 중에서 이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만들어진 단편을 펩타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양 생물이 갖고 있는 단백질의 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생체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리 활성을 조절하거나 여러 가지 신경 조절을 하거나 호르몬으로서 기능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또 이러한 기능한 것과 다르게 생체 분해 효과가 되게 빨라서 낙지의 생리 활성 연구를 통해서 낙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의 기능을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 기능하는 것 중에서 구리 대사에 관련된 유전자를 찾았고요. 구리 대사에 관련한 유전자 중에서 이를 이제 단백질로 변환해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부위가 구리와 결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중에서 일부 펩타이드가 구리와 결합하는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구리와 결합력이 우수하구나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이 물질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였고 인간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간의 질병이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구리의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간 기능에 손상이 발생하는 유전 질환인 희귀질환 윌슨병이라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구리 대사 이상, 그게 뭔가요? 그리고 그게 왜 간에 큰 영향을 주는 건가요? 간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영양소를 저장하거나 대사하고 또한 해독을 하고 혈액 내 웬만한 모든 물질들이 다 간을 통해서 해독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구리 대사 같은 경우는 구리도 마찬가지로 간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윌슨병이라는 경우 같은 경우는 간에 구리가 축적되어 가지고 구리 대사 이상이 생기는 희귀 질환입니다. 이럴 경우는 간에 손상이 유발하게 되어 간세포에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세포에 괴사가 발생하게 되어서 간이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체 에너지 대사나 여러 가지 해독 같은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유지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낙지 유래 이런 펩타이드를 이용해서 이 윌슨병과 같은 희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낙지, 그냥 낙지 전골 이렇게 먹어도 분명히 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러세요? 먹는 것과 이런 연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낙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간이 정말로 굉장히 많이 큽니다. 생각보다 개체에 비해서. 그래서 뭔가 간의 대사 기능이 발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서 그 기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섭취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엄청 어려운 이름이었는데 셀룰로플라스민? 유래 펩타이드? 뭐 이런 게 있던데요. 이게 어떻게 간 손상을 막아주는 건가요? 셀룰로플라스민 유래 펩타이드가 어떻게 간 손상을 막아주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험 동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동물 중 지브랍시 물고기를 사용하였고, 물고기에 그 높은 농도의 구리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간의 발달 그리고 간 세포가 손상이 되는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구리결합 펩타이드를 처리하게 되면은 간 세포가 한 70, 80% 정도 회복되거나 간 세포의 손상 자체도 회복되는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이라는 게 순탄치만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물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제 목적은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물질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사용한 모델 자체가 물고기 즉 어류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전문가분과 아니면 저도 나름 여러 가지 연구된 데이터를 찾아보면서 구리라는 이온, 즉 이 물질 같은 경우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그리고 또 어류도 그리고 식물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용되는 그 무기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물질이 결합력이 우수하고 또 체내에서 잘 효과가 있다면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극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앞으로 이 연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진행 중인 단계 같은 경우는 사업화 단계에 있어서 보면은 높은 단계는 아닙니다. 다른 기업과 같이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기능성 식품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지금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걸 가지고 치료제로서도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요. 식습관이 풍부한 시기에 체내에 여러 가지 그 영양 과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그 몸이 훼손될 수가 손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유지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물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적용한다면은 그렇게 적용을 해서 기능성 식품으로 적용해서 사람의 건강에 조금 미리 예방하거나 그런 물질로 우선은 사용이 되었으면 하면서 저도 이제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시 황제가 찾았던 불로장생초가 이 낙지 안에 숨어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해양생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생리활성 물질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연구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사님에게 연구란? 창의적인 사고? 남들이 하는 연구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똑같은 연구를 한다면은 비슷한 영역에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연구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연구도 마찬가지로 희귀 질환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희귀 질환 중에서 이제 많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함으로써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러한 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연구보다는 다른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특이한 연구를 하는 것들을 좀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구는 창의성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 결과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연구를 하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은 그래도 해양생물을 이용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저희가 조금이나마 그 연구함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규 박사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나 힘내시고 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토크쇼에 빠질 수 없는 퀴즈쇼죠. 바로바로 퀴즈! 구리 대사 이상으로 생길 수 있는 대표 질병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네. 어렵죠? 어렵죠? 자, 네. 1번 당뇨병, 꾀병, 윌슨병. 네. 정답은 3번 윌슨병 하겠습니다. 윌슨병, 꾀병 아니고요. 바꾸실 기회 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3번. 네. 윌슨병 바로바로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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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물 모자입니다. 해양생물 모자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평소에 쓰고 다니실 건가요? 저희 아이한테 주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총각인 줄 알았는데 결혼도 네.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번 써보시는 걸 권해드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야, 딱인데요? 그래요? 네, 지금 바다 생물한테 잡아 먹히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퀴즈쇼 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재밌었고요. 다음엔 또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해양생물은 단순히 그 바다에 사는 생물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연구 정말 놀랍지 않았나요? 다음 시간엔 또 어떤 박사님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